북한 가족으로 추정되는 어선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건 지난 6일 밤. 이를 지켜보던 군은 어선이 남쪽으로 내려오자 검문 검색에 나서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어선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10명 이내의 북한 주민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최근 북한 주민들이 귀순한 사실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귀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서해 NLL을 넘어 귀순해 온 것은 2018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북한 주민 2명은 작은 목선을 이용해 백령도 앞 해상 서해 NL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이번에도 목선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가족 단위 귀순도 2017년 7월 일가족 포함 5명이 동해상으로 귀순한 이후 처음입니다. 국정원 등 정보당국은 현재 이들의 귀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송환 요구 등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귀순 사실이 알려진 만큼 또 다른 트집을 잡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탈북민 입국자는 지난 2019년까지 매년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 이후 60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봉쇄가 완화되고 있고 대북 제재 속에 봄철 최악의 식량난까지 겹치면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더 늘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 6일 밤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들. 모두 9명 인척 관계를 주장하는 두 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 조사에서 이들은 평소 남한방송을 시청하면서 남한 사회를 동경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귀순 동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를 꼽았습니다. 4년째 이어진 국경 봉쇄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은 예년보다 심각한 봄 가뭄으로 식량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연일 모내기철 모든 힘을 집중하자며 주민 독려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연평균 식량 부족량은 80만 톤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사자 발생은 북한의 양국 정책 그리고 유통 과정의 문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발생된 것 같다라는 것이고 연간 기준으로 북한은 한 80만 톤 정도의 쌀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에 가족 단위 귀순까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봉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민생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교육을 통해 식용유 등 생필품 위주로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절대 빈곤선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탈북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명대를 유지했던 탈북민 입국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두 자릿수로 줄었지만 최악의 식량난이 겹치면서 이탈 주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쏘아올리기까지 들어간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우선 우리 정부의 누리호 개발을 보면 공식 예산이 1조 9천여억 원에 이릅니다. 또 오는 11월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정찰 위성 사업에는 1조 2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경제 수준이나 인건비 등 모든 면에서 남북 간 극명한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 체제 안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비용을 정찰 위성 개발에 들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내부 실상을 들여다보면 극심한 식량난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춘군기 식량 사정 악화로 곡물 가격이 급증하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약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화된 조직 범죄가 잇따르고 강력 범죄와 자살자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력 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급증을 했고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정은은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지만 민생고와 그에 따른 불안을 덜 수 있는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실종자 소식 전단지입니다. 엄마와 아들 관계인 43살 김금순 씨와 15살 박권주 군의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4일 네브스카야 거리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을 떠난 뒤 지금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60대 직원 박모 씨의 부인과 아들입니다. 실종 당시 이들은 북한 총영사관 부근에서 택시를 탄 뒤 중간에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하바롭스크 쪽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 중엔 개인 용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실종된 북한 총영사관 직원은 휴대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사건 발생 직후 현지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의 실종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 거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해외 탈출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봉쇄됐던 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편이 최근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전에 탈북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대사관의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 1순위이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면은 뭐 탈북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아사히 신문은 이들이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최종적으로는 한국 망명을 목표로 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